수학은 사고를 전략하는 과학이다. 고로 수학이 공부다. 첫 문제는 디딤돌 초등수학 5학년 2학기 페이지 159쪽 평균과 가능성 나누어 4번 문제입니다. 이 가능성이 사실은 수학에서는요, 일어날 경우 확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 그럼 보세요. 동전이 있어요. 동전이 있고 또 뭐가 있대? 주사위라는 게 이렇게 있대. 문맥상 동전은 뭐랑 뭐가 나올 수 있어요? 그림 아닌 거. 이해되지? 그림 동그라미 할게요. 그림 아닌 걸 X를 할게요. 동전은 양면이 있잖아요. 그림 아닌 거. 근데 주사위는 뭐가 있어요? 정상적인 주사위라면 숫자에는 1, 2, 3, 4, 5, 6의 경우가 있지. 이걸 전문용어로는 경우의 수라는 표현을 씁니다. 몇 가지 있어요? 6가지가 나오고요. 동전의 경우 수는 몇 가지 있어요? 2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라는 표현을 써요. 학년에 올라가면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동전은 그림면이 나온대요. 그림이 있는 면이 나오고요. 주사위는 뭐가 나온대요? 6 이하의 나올 가능성을 물었잖아. 아니 근데 주사위는 던지는 거 족족 전부 다 6 이하가 무조건 나오잖아. 그 수학적 표현을 확률 1이라는 표현을 써요. 동전은요, 어떤 케이스가 있어요? 2번 중에 한 번은 그림이 있고 나머지 한 번은 그림이 없는 케이스, 숫자가 나오겠지. 근데 정상적인 동전은 그러니까 그림이 나오고 반대편이 나오지. 흔히 헤드 또는 뒷면, 테일이라는 표현을 쓰거든. 정상적으로 만든 동전은 조작이 아닌 정상적이라면 앞면 아니면 뒷면 나오겠지. 그럼 앞면에 나오는 경우수는 몇 가지예요? 2분의 1에서 2개 곱한 답은 2분의 1이에요. 이게 다예요, 사실은. 끝. 그런데 이걸 이렇게 지금 가르치면 초등수학은 좀 벗어나거든. 그래서 어떻게 풀 거냐면, 자 보세요. 모든 경우를 다 적어볼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거 동전에 그 그림이 있는 걸 그냥 헤드라고 표현을 쓸게요. 그림이 아닌 걸 테일이라는 표현을 써도 괜찮나요? 케이스는 H1 대 1, H2, 그리고 H3, 쭉 어디까지? 이거 순서상이라고 부르는데 H1, H2 이렇게 써도 괜찮나요? 쭉쭉쭉 해서 H6, 6가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거 말고 다른 경우도 있잖아요. 어떤 경우? 테일 1, T2, T3, T4, T5, T6까지. 전체 몇 가지가 있어요? 전체 몇 가지예요, 이거? 6가지. 이거는 몇 가지예요? 그렇지. 그래서 전체 가지수라는 표현을 써요. 전체 가지수는 몇 가지? 12가지인 거예요. 그 중에 동전은 뭐가 나오는데? 그림이 나오는 경우는 이 6가지를 나타내는 거죠. 이거 전문용어로 특정 가지수라는 말을 쓴단다. 이 특정 가지수는 몇 가지? 6가지니까 자, 우리가 나타내는 이거를 가능성을 확률이라는 표현을 쓰거든. 그래서 확률을 P라는 표현을 쓴단다. 그래서 P는 전체 가지수 12가지 중에 몇 가지가 나올 수 있어? 6가지가 나올 수 있어. 약분하면 2분의 1. 그래서 0부터 1까지 수 중에 표현한 수가 확률값이라는 표현을 쓴단다. 또는 가능성. 그래서 probability라는 표현을 써요. 기대값. 같은 말이 된다. 디딤돌 초등수학 5학년 2학기 페이지 159쪽 평균과 가능성 단원에 서술형 5번 문제가 있어요. 동호회 18명이 똑같은 금액을 모아서 관광버스를 빌려 여행을 가기로 했대. 그런데 18명 중에 6명이 참석을 취소해서 한 사람당 모은 돈을 2,000원씩 더 내었대.
그러면 관광버스를 빌리는 비용은 얼마인지 풀이 과정을 적으라고 했어요. 그지? 자, 생각해 보세요. 자, 생각해 보세요. 자, 6명이 참석을 하지 못했잖아. 그러면 원래는 여행을 갈 초기 비용은 18명이었잖아. 그게 12명으로 줄어들었다는 얘기지. 그지? 그런데 한 사람당 돈을 2,000원씩 더 냈다고 했어요. 만약에 18명이 다 간다면, 별원씩 냈다 해볼게요. 그러면 12명이 가야 되니까 12 곱하기, 그러니까 이건 인당 얼마를 더 낸다는 얘기예요. 별 더하기 2,000원을 더 낸다는 얘기 아닐까요? 원래 18명이 여행을 한다 했는데 6명이 캔슬돼가지고 취소했어요. 12명이 되어야만 뭘 빌릴 수 있어? 관광버스를 빌릴 수 있는 요금이 되는 거예요. 아하, 그럼 잘 보세요. 이건 사람당 요금이에요. 1인당 요금인 거예요. 자, 한글로 바꾸면 이건데 아마 답지 풀은 다를 겁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쓸까요? 뭐뭐당이라는 건 for one person 1p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person 알겠지? 보통 p를 많이 씁니다. 근데 이건 12명 가는 요금은 얼마예요? 1인당 요금은 for one person 알겠지? 그런데 여 위에는 18명 18p죠. 그건 12p인 거예요. 잘 봐. 그러면 18명이 1인당 별원을 냈다면 총요금이라는 것은 버스를 빌리는 데 요금이에요. 렌탈비라 부르죠. 그러면 얼마예요? 1인당 요금에다가 사람 수를 어떻게 하면 되지? 그렇지. 곱하기. 18 곱하기 별 하면 단위만 원 남는 거 알겠나요? 안 적어도 되겠나? 적어줄까? 또 2개 곱해봐봐. person 약분 되잖아. 적어줄까요, 단위? 천천히. 1인당 가격. one person 가격이 별 원이래. 이만큼을 우리는 가격을 책정을 해서 18명한테 납부를 했죠. 그죠? 그럼 어때? 슥슥 없어지니까. 얼마요? 18 곱하기 별 원이 바로 버스 대절 요금인 거야. 관광버스를 빌리려면 이만큼의 요금이 필요하다고. 근데 몇 명이 줄었어? 6명이 갑자기 못 오게 한 거예요. 그러면 12명이 내야 될 요금은 한 명당 얼마를 더 걷는데? 그렇지, 2,000원을 더 걷으니까 별 더하기 2,000 원. 몇 명? 12명. PP 약분되고 12 곱하기 별 더하기 2,0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거 전개하면 12 곱 별 더하기 12 곱하기 2,000은 24,000 맞나요? 그럼 뭐가? 18별이라는 것은 이렇게 쓸 수 있나? 12 곱하기 별에다가 6별을 더한 거 이렇게 쓸 수 없어요. 근데 이 둘이 갖고 싶어요. 12별과 12별은 똑같잖아. 그럼 뭐랑 같으면 된다? 6별과 2,000과 4,000이 같으면 돼요. 그럼 6별이 24,000과 같으려면 별값은 24,000 나누기 6 해주면 어때요? 그래서 얼마? 옳지, 4,000. 단위는 one for person. 한 명당 4,000원을 내면 된다는 거예요. 단 어떨 때? 18명이 전원 참석했을 때. 그때 비용은 얼마예요? 총 비용은 초록색이잖아요. 이 초록색이 우리가 구해야 될, 보세요. 관광버스를 빌리는 비용을 물었잖아. 그래 안 그래요? 이 별은 인당 가격이고,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될 이 총 가격은 4,000원. for person, one person. 그게 몇 마리? 18마리를 곱해주면
관광버스를 빌리는데 총 비용이 되겠지. 퍼슨 약분해서 단순히 4 곱하기 48 해주면 48, 32, 4일은 4, 72, 02, 하나, 둘, 세 개 붙네. 72. 맞죠? 여기다가 0 3개 붙으면 얼마요? 총 비용, 빌리는 비용은 72,000원이라. 아시겠죠? 한 명당 4,000원씩 내는 건데 그 18명은 내어야 관광버스를 빌리는 비용이 되는 거지. 이걸로 구해도 괜찮고 이렇게 해도 괜찮아. 답이 똑같이 나옵니다. 뒤부터 해줄까요? 디딤돌 초등수학 5학년 2학기 페이지 159쪽 경시대 기출문제 6번입니다. 반에 10점이 몇 명인지 몰라요. 몰라 그냥 몰라라. 그 네모는 네모가 아니라 뭐라고? 몰라. 맞죠? 몰라. 그런데 15점 몇 점 받았대요? 몇 명 받았대요? 20점은? 이거 전문용어로 올해 수능 나왔던 기준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샘 초록색으로 필기하는 건 아직 모르셔도 괜찮아요. 근데 수능이 나왔기 때문에 자꾸 보여드릴 거예요. 별량이라는 표현을 쓴다. 초록색을. 변하는 양, 별량. 그 대표적인 게 키나 몸무게 이런 거. 맞지? 이런 걸 우리는 변하는 양, 별량이라 쓰고 학생수 이런 말 안 씁니다. 전문용어로 자료도, 셈수, 도수라는 말을 쓴다. 도서를 할 때 도자는 자료도수, 수는 셈수, 넘버링. 오케이? 읽으면 10점이 네모명, 5점은 4명, 20점은 1명이라고 읽는 거예요. 이 전체 학생들의 모둠의 평균이 몇 점? 13점은 잘 봐. 전체 총도수라 부른다. 네모명, 4명, 1명. 아하, 총도수를 네모 더하기 4 더하기 1이라는 표현을 써요. 잘 봐. 얘를 총점을 구성할 건데 10점이 몇 번 있대? 네모변 있는 거. 네모변. 말이 안 돼. 네모변 있는 걸 우리는 어떻게 써요? 10 곱하기 네모라고 쓰면 어때요? 이번에 15점이 몇 번 있어요? 4번 있다는 걸 줄여서 뭐라고 써요? 15 곱하기 4. 그렇지. 이게 초등학교 3, 4학년 때 배웠잖아. 그 다음 20점은 1명 있죠. 그대로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분모를 네모 플러스 5가 될 것이고. 그러면 이 녀석이 13이거든. 자, 초등수학을 해줄까요? 쌤, 고등수학, 중등수학 보여드릴까요? 양변에 뭘 곱해? 옳지, 잘했다. 초등수학도 한번 봐라. 초등수학의 쌤 풀이가 다르다. 어차피 이 수학할 거라서 자꾸 보여줄 거예요. 그럼 좌변은 13 곱하기 네모 플러스 5는 우변에 있는 이 분자가 남죠. 다시 10 곱하기 네모 더하기 15 곱하기 4는 60 더하기 20은 옳지. 이렇게 씁니다. 그럼 이거 13 곱하기 네모,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13 곱하기 네모 더하기 13 곱하기 5라고 쓸 수 있나요? 이 녀석이 10 곱하기 네모 더하기 80으로 쓸 수 있죠. 자, 13 곱하기 5는 얼마예요? 65. 그렇지, 65지? 잘 봐. 13 곱하기 네모를 이렇게 바꿔볼게요. 우리가 알지? 13이라는 건 10 플러스 3 아닐까요? 그래서 13 곱하기 네모에 집중하세요. 이건 10 곱하기 네모 더하기 3 곱하기 네모라 쓸 수 있지 않을까? 오케이. 더하기 65는 10 곱하기 네모 플러스 80이면 돼요. 13 곱하기 네모는 같네? 그럼 뭐랑 같으면 돼? 3 곱하기 네모랑 65 같으면 되죠. 그럼 잘 봐. 직관적으로 바로 푼다. 65에다가 얼마를 더해야 80이 될까요? 15. 옳지. 3에다가 뭘 곱해야 5가 될까요? 15가 될까요?
답을 자꾸 얘기하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맞죠? 이렇게 틀리는 거야. 문제는 뭘 물었어요? 모두 몇 명인지 물었잖아. 이 녀석은 5명. 그러니까 5 더하기 4 더하기 1 답은 10명.